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탐구를 시작합니다. 바로 1년에 10억 버는 방구석 비즈니스라는 책인데요. 말 그대로 1년 안에 10억 매출을 만드는 로드맵, 이걸 제시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죠. 네, 100만 달러 비즈니스. 정말 솔깃한 이야기지만 동시에 아니 이게 진짜 가능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드실 겁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는 이 책의 핵심 원칙이랑 또 구체적인 실행 전략들 이런 것들을 좀 뽑아내서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핵심 지식을 빠르게 얻고 싶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통찰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1년에 10억이라.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정말 가능한가 싶었는데 이 책에서 제시하는 공식은 또 놀랍도록 단순해요. 평균 30달러짜리 제품 서너 개, 대여섯 개 정도를 하루에 한 25개에서 30개씩만 팔면 된다. 이겁니다. 이게 정말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 숫자 자체에 좀 압도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에이 설마 하고 의심부터 하시죠. 네네. 근데 이 공식의 진짜 힘은요, 그 계산 자체보다도 하루 25개 판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또 측정 가능한 일일 목표를 딱 준다는 데 있어요. 아, 구체적인 목표요. 네. 이게 사업 초기에 복잡한 전략들에 막 빠지기 쉽잖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죠. 그런데 이 단순한 목표가 매일매일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강력한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은 제품 A를 25개 팔았나? 내일은 어떻게 25개를 채우지? 딱 이렇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뭔가 거창한 목표보다는 매일 달성할 수 있는 작은 목표에 집중하게 만든다. 이런 거네요. 그럼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보통은 뭘 팔지 이거부터 고민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책은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립니다. 무엇을 팔까 이게 아니고요. 누구를 위해 팔까? 이게 먼저라는 거죠. 이게 정말 핵심적인 통찰이에요. 누구를 위해 팔까? 네, 대부분의 실패가 여기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고 보니 그 유명한 화장실 냄새 제거 스프레이 있잖아요. 푸풀이. 그 사례가 딱 떠오르네요. 창업자 수지 바티즈가 처음에는 남편 같은 남성들을 생각했다가 맞아요. 실제로는 그 냄새 때문에 좀 난처했던 경험이 있는 여성분들, 그분들의 마음을 딱 사로잡으면서 완전 대박이 났었죠. 정확합니다. 결국 브랜드라는 건 신뢰를 파는 건데 특정 고객 집단을 명확하게 정하고 이 브랜드는 진짜 나 같은 사람들의 문제를 너무 잘 아는구나 하는 그런 공감대 이걸 형성할 때 신뢰가 생기는 거거든요. 공감대. 책의 저자가 운동 보충제 회사 시어 스트렝스를 시작했을 때도 똑같았어요. 기존 제품들의 만족을 못했던 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직접 만들면서 시작한 거죠.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네, 이런 진정성이 고객한테 전달되는 거고요. 그냥 요즘 뭐가 잘 팔린다더라 이런 아이템만 따라가면 결국은 가격 경쟁에 빠지기 쉬워요. 유행은 잠깐이지만 특정 고객의 문제는 계속되니까요. 듣고 보니까 누구에게 팔 것인가 이게 정해지면 어쩌면 무엇을 팔 것인가는 오히려 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그 게이트웨이 상품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고객이 당신의 브랜드 세계로 들어오는 첫 관문, 그런 역할을 하는 제품이에요. 첫 관문? 네, 단순히 하나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이 그걸 써보고 만족해서 다음 제품, 또 그 다음 제품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살게 된 그런 첫 경험인 거죠. 그 블리프루프 커피의 데이브 아스프리가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그냥 커피 원도만 판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도 많죠. 최상의 컨디션을 원하는 고성과자라는 명확한 고객을 딱 설정하고 그들의 여정에 필요한 MCT 오일이라든지 기버터 같은 걸 연달아 내놓으면서 브랜드를 확장했죠. 그러니까 첫 제품을 기획할 때부터 그 다음 또 그 다음 후속 제품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군요. 이게 단순히 좋은 제품 하나 잘 만드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내가 돕고 싶은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이 내 첫 제품을 쓰고 만족했다면 그 다음엔 또 뭘 필요로 할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봐야 해요. 책에서는 최소한 3개에서 5가지 정도의 후속 제품 아이디어를 미리 좀 구상해 두는 것이 10억 비즈니스로 가는 길을 훨씬 단축시킨다고 강조하거든요. 단발성 히트 상품이 아니라 고객의 여정을 쭉 따라가는 제품 라인업을 갖추는 것.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브랜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고객도 정했고 제품 아이디어도 어느 정도 구체화했다면 이제 완벽한 제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 함정.
그걸 경계해야 합니다. 이 책의 또 다른 핵심 조언 중 하나가 완벽을 기다리지 마라. 먼저 만들고 나중에 수정하라. Build it, then fix it.는 거예요. 일단 만들고 고쳐라. 네, 그 천연 데오도란트 브랜드 네이티브 창업자 모이즈 알리 사례가 아주 대표적이죠. 처음 내놓은 제품은 솔직히 말해서 별로였어요. 재구매율도 한 20%에 평점도 4점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요. 와, 처음엔 그랬군요. 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고객 피드백을 정말 집요하게 딛고 반영해서 뭐 발림성이라든지 얼룩 문제 같은 걸 계속 개선했어요. 그래서 결국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의 회사를 매각했죠. 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좀 용기를 주는데요. 저자 본인도 요가 매트 사업 시작할 때 일단 샘플부터 주문해서 스타벅스 같은 데 들러가서 잠재 고객들한테 직접 보여주면서 의견을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실행력하고 피드백 반영,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품을 만들기 전에 혹은 뭐 만드는 과정에서 동시에 해야 할 일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판을 유리하게 짜는 작업입니다. 판을 유리하게 짠다? 그건 어떤 의미죠? 제품이 나오기도 전에 당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당신의 제품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미리 만드는 거예요. 아, 미리 판을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컨텐츠 제왕 게리 바이너척처럼요. 꾸준히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뭐 규모는 작더라도 아주 열성적인 팬 그룹, 그러니까 오디언스를 미리 구축하는 거죠. 네. 책에서는 구체적인 공식까지 제시하는데 1,000명의 팔로워 더하기 10명의 지인 더하기 1명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이 조합이면 첫 100개 판매는 어렵지 않다고 해요. 와, 공식까지? 네, 제품 개발 과정을 그냥 솔직하게 보여주고 공유하는 것, 그 자체가 최고의 마케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제품 출시 전부터 잠재 고객들하고 관계를 맺어나가는 거네요. 자, 이렇게 야심차게 시작해도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다고 하죠. 그 그라인드 단계라고 부르던데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갈아 넣는 시기죠. 판매는 진짜 쥐지부진하고 이게 정말 될까? 하는 의심이 계속 드는 정말 힘든 구간입니다. 많은 창업가들이 이 고비를 못 넘기고 포기해요. 아, 저자가 코칭했던 켄이라는 분도 친구나 가족 빼고는 거의 판매가 없어서 엄청 좌절했었죠. 그럼 이 시기에는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뭐 복잡한 마케팅 전략 같은 걸 써야 하나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시기에는 뭐 거창한 전략보다는요. 단 몇 개의 판매라도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긍정적인 후기 한두 개라도 얻는 거. 이런 아주 기본적인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아, 기본에 충실하라. 네. 작은 성공 경험들이 계속 쌓여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동력이 생기거든요. 괜히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더 지치기 쉽습니다. 그 힘든 시기를 지나서 판매가 조금씩 늘기 시작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면서요? 네. 바로 재고 관리라는 복병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판매가 갑자기 확 낼 때 재고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 생각보다 정말 흔하고 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아,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저자의 멘티였던 네스티드 내추럴스라는 회사는 이 재고 부족을 무려 6번이나 겪으면서 성장에 정말 큰 발목을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6번이나요? 헉.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가능한 한 초기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주문하고 판매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다음 주문을 넣어야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고객 후기를 꾸준히 확보해야 해요. 아, 후기. 중요하죠. 네, 후기는 일종의 사회적 증거가 되어서 살까 말까 망설이는 다른 고객들의 구매 결정을 확 돕는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하거든요. 네네. 책에서는 후기가 한 25개 정도 넘어가면 판매량이 눈에 띄게 늘고 100개가 넘어가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해요. 와, 100개. 네,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지 말고 뭐 개인적인 연락을 하던 커뮤니티 활동을 하던 진심으로 후기를 요청하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초기 단계를 잘 지나면 이제 본격적인 성장 단계로 접어들 텐데요. 이 책에서는 지금이 개인이나 소규모 팀에게 정말 엄청난 기회의 시대라고 말하죠. 마치 뭐 야구 경기의 2회 초 같다고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아마존 FBA, 그러니까 아마존이 판매자를 대신해서 상품 보관, 포장, 배송까지 다 처리해주는 시스템이요. 아, 네. 이런 거나 아니면 소셜미디어 같은 도구들 덕분에 예전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개인이나 작은 팀이 특정 틈새 시장을 파고드는 마이크로 브랜드를 만들고 성공시키기가 훨씬 좋아졌다는 거죠. 마이크로 브랜드요?
네, 예를 들면 기능성 드레스 셔츠로 유명한 미즌 플러스 메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원재료를 포장지에 그냥 그대로 다 써서 유명해진 단백질 바 있잖아요. RX 바. 아, 그거 알아요. 네,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인 예시죠. 이들은 대기업이 놓치고 있던 아주 구체적인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공략했어요. 이런 성장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책에서는 3G 프로세스라는 걸 제시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비즈니스 여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방식인데요. 첫 번째가 그라인드, 0에서 4개월. 이건 앞서 말한 것처럼 첫 제품 출시하고 초기 판매 만들고 후기 확보하고 이렇게 버티는 시기예요. 네, 버티는 시기. 두 번째는 그로스, 5에서 8개월. 이때는 첫 제품의 하루 25개 판매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광고나 컨텐츠를 통해서 오디언스와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시기고요. 성장하는 단계군요. 그렇죠. 마지막이 골드, 9에서 12개월인데요. 이때는 첫 제품의 성공 방식을 복제해서 고객 여정에 맞는 두 번째, 세 번째 제품을 빠르게 출시하면서 연매출 10억 원을 향해 속도를 확 내는 단계입니다. 특히 그 골드 단계에서 중요한 점이 있다고요. 단순히 첫 제품의 다른 색깔이나 다른 사이즈 이런 걸 내놓는 게 아니라고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진짜 성장은 승수 효과를 내는 신제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승수 효과요? 네, 고객이 첫 제품을 통해서 해결한 문제, 그 다음 단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품을 내놓는 거죠. 생산성 도구회사 베스트셀프 사례가 아주 좋은데요. 아, 베스트셀프. 네, 처음엔 플래너, 그러니까 저널로 킥스타터에서 대성공을 거뒀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고객의 근본적인 니즈가 생산성 향상이라는 걸 딱 파악하고 시간 관리를 돕는 모래시계, 템포 같은 후속 제품을 출시하면서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확장했습니다. 와, 만약에 플래너만 계속 팔았다면 그냥 플래너 회사로 남았겠죠. 그러네요. 경쟁에 대한 시각도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경쟁자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였죠. 브랜드가 막 경쟁하면서 요가 시장 전체가 커진 것처럼요. 중요한 건 경쟁사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막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우리 고객에게 집중하고 차별화된 가치를 꾸준히 제공하는 것이죠. 어쩌면 경쟁자의 등장이 오히려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하는지를 더 명확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키우려면 결국 돈이 필요한데요. 자금 조달에 대한 조언도 되게 현실적이었습니다. 특히 그 돈은 움직임을 쫓는다는 말이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 투자를 받으려고 하시는데 현실은 좀 냉정하잖아요. 그렇죠. 먼저 어떻게든 판매를 일으켜서 이 사업이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투자든 대출이든 이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면도기 구독 서비스 달러 쉐이브 클럽도 처음엔 단돈 5,000달러로 만든 바이럴 영상 하나, 그걸로 가능성을 딱 증명했고 그 덕분에 10만 달러 시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죠. 와, 영상 하나로 가격 정책에 대한 부분도 좀 흥미로웠어요. 그 오가니파이 주스처럼 일부러 좀 비싸게 파는 전략도 있다고요? 네, 프리미엄 가격 전략책인데요. 경쟁사보다 막 2배, 3배 비싸게 팔았는데 이게 오히려 높은 마진을 확보하게 해줘서 광고나 마케팅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오, 때로는 높은 가격이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또 그만큼의 가치를 제공한다면 고객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죠. 무조건 싸게 파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을 제시하나요? 기본은 역시 수익 재투자입니다. 저자 본인도 월 매출 10만 달러를 넘기 전까지는 수익의 거의 전부를 다시 사업에 쏟아 부었다고 해요. 거의 전부를요? 네. 그 외에는 필요하다면 투자 유치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때도 그냥 돈 좀 투자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만약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시겠어요? 하고 조언을 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합니다. 아, 조언을 구하는 방식? 네, 크라우드 펀딩, 킥스타터 같은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소피의 도시락통처럼 성공 사례도 많죠. 대출은 정말 신중해야 하는데 만약 받는다면 예측 가능한 재고 확보 목적으로만, 그것도 최소한으로 활용하고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절대 피하라고 강조합니다. 아마존 랜딩 같은 서비스도 있긴 하지만 이자율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요. 10억, 그리고 그 이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고객과의 관계가 핵심이라는 이야기도 나오죠? 네, 맞아요. 단기적인 매출보다 장기적인 고객 관계 구축이 훨씬 중요합니다. 건강식품 회사 바이오트러스트 사례가 정말 놀라운데요. 어떤 사례인가요? 이 회사는 이전에 다른 사업들을 통해서 꾸준히 쌓아온 이메일 리스트와 그 신뢰관계 덕분에 별다른 마케팅 없이
웹사이트 판매만으로 첫 해에 무려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와, 1,000억 원이요? 첫 해? 네, 오디언스와의 신뢰가 얼마나 강력한 자산인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그 관계 구축의 한 방법으로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단순히 광고비를 주는 방식과는 좀 다르다고요? 씁니다. 책에서는 관계통장 릴레이션십 뱅크 어카운트라는 비유를 써요. 관계통장? 네. 먼저 상대방에게 가치를 제공해서 입금을 해야 나중에 필요할 때 출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작정 우리 제품 홍보 좀 해주세요 하기 전에 그 인플루언서의 컨텐츠를 진심으로 공유해주거나 아니면 당신의 오디언스에게 소개해주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먼저 주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 팔로워 10만에서 10만 명 사이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과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초기 성장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거대 인플루언서보다 접근하기도 쉽고 특정 분야에 대한 팔로워들의 신뢰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1년의 요정을 거쳐서 10억 매출 목표를 달성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이후에는 어떤 길들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겠죠. 네이티브나 달러 쉐이브 클럽처럼 성공적으로 회사를 매각 엑시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닛이나 분리프루프처럼 계속해서 회사를 더 크게 키워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던 저자는 몇 가지 함정을 좀 경계하라고 조언합니다. 어떤 함정들인가요? 첫째는 팔로워 수 같은 허영 지표, 베니티 매트릭스에 집착하는 거. 둘째는 제품 출시에만 막 매몰돼서 가장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고객을 잊는 거. 아, 셋째는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의 알고리즘 변화에만 의존하면서 단기적인 이익만 쫓는 거. 이런 것들이죠. 초심,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사업을 시작했는가, 그리고 누구를 돕고 싶은가, 이걸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저자 본인도 사업 초기에 멘토 없이 홀로 막 고민분투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 과정이 단순히 돈 버는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선다고 강조하죠. 맞습니다. 그 멘토였던 트래비스를 만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같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하면서 이 사업이라는 여정이 결국 불확실성 속에서 길을 찾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10억이라는 숫자는 그 여정의 결과물일 뿐이고 어쩌면 그 과정 자체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희는 1년에 10억 버는 방구석 비즈니스의 핵심 전략들을 정말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성공의 열쇠는 첫째, 하루 25개 판매 같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목표 설정. 둘째, 철저하게 누구를 도울 것인가에 집중하는 고객 중심 사고. 네, 고객 중심. 셋째, grind, growth, gold라는 검증된 단계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행하는 끈기. 그리고 넷째, 고객 및 인플루언서와의 진정성 있는 관계 구축.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이 이야기가 당신의 것이 될 차례입니다. 이 로드맵을 당신의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1년 후 당신의 비즈니스는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상상하시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당신의 삶은 어떻게 기대하시나요? 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쩌면 그 시작은 당신이 정말 진심으로 돕고 싶은 단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의 이 깊은 대화가 당신의 여정에 작은 영감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탐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